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주식을 매수해 낙관주의자에게 매도한다. 바로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 너무나 맞는 말이긴 한데 막상 실전에서는 실천이 잘 안 되죠. 자, 그래도 매번 순간순간 꼭 한번 생각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나? 아니면 시장을 너무 밝게 보는 낙관주의자인가? 자,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밤 만약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생각되면 한 번쯤 시장을 밝게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아주 강한 낙관주의자라면 자, 이 대목에서 시장이 무너질 요인은 없나 검토해 보시죠. 이 과정 속에서 분명 번뜩이는 통찰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자, 3월 2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6356님, 3월은 뭘 한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돈이 술술 나가나요? 학기 초여서 학부형들은 좀 그렇죠. 정철진 소장님은 집에서 돈 관리 누가 하세요? 예, 당연히 본인이 하시나요? 제가 합니다. 저희도 맞벌이였다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제가 태어나고부터 이제 그냥 이제 집사람을 쉬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또 돈 관리를 하게 됐다. 하고 이 돈 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자 아빠한테 듣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그 코너를 아이돈케어라고요.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주식 실패담, 성공담, 참견, 하소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있죠.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ETF 오지랖 코너,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 ETF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봅니다. 이곡머니 코너 있습니다. 노래로 보는 경제 흐름 이야기,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님과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저희 목돈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나에서 10까지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만 생각합니다.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보죠.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6311님. 네. 아, 이 코너 할 때마다 여행 가고 싶어요. 만개떡 어쩔까요? 야, 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네. 부잣길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먹을 것만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만개떡. 야, 부잣길과 대단하십니다. 만개떡 가고 싶어요. 네, 그럼요. 의령. 네. 네, 내려가야죠. 지금 또 남쪽부터 봄이 올라오고 있죠. 네. 봄꽃들이 올라오고 봄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섬진강변에 가장 먼저 지난주에 부산을 갔었는데 네. 이미 만개죠. 봄이 왔어요. 아, 네. 제주 권역은요. 네. 이미 노란 색깔 유채. 이미 여름? 이미 가고? 노란 색깔 유채. 네. 난립니다 아주. 네. 우리 지난주 의령 부잣길 만개떡 갔고요. 네. 오늘은 또 돈 벌려고 어디 떠납니까? 네, 오늘은 네. 그런 곳이 있어요. 희한한데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성질이 급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급하신 분들. 급하신 분들 네. 주식을 샀어. 네. 오를까 말까 당장 알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사자마자. 그 좀 진득하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오를까 내릴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고 막 또 3분마다 봐요. 진짜 차트를 계속.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실은 그거 쳐다본다고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회의 때 바로 폰 들고 화장실을 간다잖아요. 9시 네. 회의 때. 네. 네. 그 화장실에서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쵸. 되거든요. 그게 참 네. 그 노려보고 있어도 맞아요. 노려보고 있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시장은 지가 움직이는 건 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궁금한 분들은 네. 여기 어디를 떠납니까? 예, 네. 여기 가시잖아요. 네.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를지 내릴지를 바로 알려주는 명소가 있습니다. 네. 강원권이고요. 네. 동해까지 쫙 날아가서 네. 속초 한번 찍고 오겠습니다. 속초. 속초? 네. 속초로 가면 네. 오른다 내린다를 알려주는 곳이 알려주는 있습니까? 곳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또 요즘에 핫합니다. 주린이들 사이에 네. 주식 좀 한다 그러면 네. 뉴욕 우리 월가에 그렇죠. 월가에 황소 보러 가잖아요. 네. 기운 받으러 네. 대한민국에는 속초 갑니다. 요즘에.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제 조금만 계시면 네. 제가 공개를 할게요. 이게 네. 끝까지 안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아꼈다가 네. 나중에 공개를 할게요. 네. 일단은 속초 가시면 네.
우리 지금 제가 찍어드릴 명당 바로 오를지 내릴지 알려주는 명당 가기 직전에 네. 꼭 찍어야 될 곳 있습니다. 요즘에 뜬 해변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야기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를 바로 가지 않고 그럼요. 일단 해변을 찍고 간다. 그렇죠. 포인트가 있긴 한데 네. 속초 간 김에 네. 봐야 될 여행지를 우리가 또.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또 주중에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쉬지 않고 바로 가서 등락을 바로 알아내면 이게 안 됩니다. 뇌를 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잠깐 내려놓고 네. 여행을 즐기고 음. 힐링의 마디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여행을 해야죠. 전두엽을 일단 쉼을 주고. 그럼요. 네. 요즘에 우리 정철진 앵커도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눈이 헉헉대죠. 벌게요. 네, 눈이 벌게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해변 두 곳 보고 어디 가자. 어디 여기에 꼭 봐야 되는 해변 두 곳 있어요. 네. 두 곳을 제가 찍어드릴 텐데 하나는요. 이름이 영진입니다. 영진 해변. 영진 해변. 네. 그리고 하나는 향호 해변. 향호 해변. 네. 그 영진은요. 드라마 예전에 이제 끝났죠. 도깨비 때문에 했던 거. 드라마 도깨비. 김고은 씨. 김고은하고요. 공유가 네. 네. 씨. 그 사랑을 고백했던 장면이 여러 곳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곳 중에 왜 바닷가 쪽에 방사제라 그러는 거 있죠. 네. 그 Y자로 생긴 돌멩이들 쫙 놓여 있는데 그 끝에 딱 서가지고 프로포즈 받은 장면이 있어요. 이거 딱 그 바바리 코트 걸치고 예. 꽃 들고 이렇게 딱 해서 그 장면이 있던 해변이 영진 해변입니다. 영진 그 해변. 방사제가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이미 명소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명소죠. 이미 명소죠. 네. 지금 우리 또 유튜브로 보면 네. 화면에 저 파랗게 나오잖아요. 네. 저 김고은 씨가 공유 씨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딱 사랑 고백했다. 항상 궁금한 게 바로 저곳을 가려면 네. 뭘 찍고 갑니까? 내비게이션 이미 나와 있습니까? 이미 영진 해변 가잖아요. 그 영진 해변 찍으면 찍고 저기로 가면 가. 앞에 네. 편말이 크게 있어요. 편말이 크게. 그리고 네. 방사제가 닮은 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잘못 가면은 다음 방사제 여기가 아니나 하고 딴 데로 가야 되니까 도깨비니까 아닌 곳으로 가게 되죠. 아닌 곳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잘 골라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네. 요거 본 다음에 향호. 향호는 뭐 때문에 떴냐면 네. 여기는 BTS 명소입니다. BTS 어, 방탄소년단.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 앨범 중에 2017년 재킷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You Never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네. 방탄이 있다 이거죠. 네. 그 자켓을 찍은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자켓 앨범 표지. 앨범 표지. 네, 앨범 표지. 거기에 나왔던 버스 정류장. 지금 우리 또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 네. 파랗게 저렇게 방탄들이 앉아가지고 저기서 촬영을 한 거죠 앨범을. 그러니까 저 정류장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정류장이 원래 네. 사실은 그냥 조형물로 만든 거예요. 앨범 그냥 찍기 위해서 자켓을 촬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저게 명물이 된 거거든요. 방탄의 또 아미 군단들 응원 부대들이 막 몰려오니까 전 세계에서 네. 저기를 그냥 네. 우리 강원도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를 그냥 진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향호 해변에. 향호 해변. 그럼 저 버스가 씁니까? 버스 씁니다. 몇 번입니까? 버스 씁니다. 네. 번호는 모르시죠? 잠깐만요. 제가 네. 적어왔는데 그래요?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설명 좀 해드리고. 그런데 그 네. 정류장에 지금 저 화면대로는 앉아서 사진 찍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줄을 그렇죠. 서 있죠. 코로나 이전에는 웨이팅까지 있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저기가 BTS 다음에 또 우리 요즘에 뜬 핫한 또 그 범 내려온다 노래 아시죠? 네. 범 내려온다. 이날치. 이날치 밴드의 촬영지. 이날치 밴드가 전국을 돌면서 또 요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그런 또 홍보 활동,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촬영지도 저기 향호 저 정류장에서 네. 이날치 밴드가 또 춤을 추면서 그걸 촬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더 핫하다. 이렇게 그럼 이 보시고. 영진 해변과 향호 해변은 좀 거리가 있나요? 아니면 있죠. 거리가 있죠. 꽤 떨어져 있으니까 요 두 곳은 그냥 선택. 쌍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시고 왜 속초 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서울에서 사실은 경강선이라 그래가지고 강릉까지 네. KTX 뚫려서 편하게 가지만 예전에 거기 이제 도착하고 난 뒤부터 동선을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여기는 간 김에
간 김에 두 곳을 다 봐야 된다. 쌍으로 보는 곳이다 생각하시고 네. 두 군데를 다 찍는 게 좋죠. 그리고 그리고 기자는 차를 갖고 갔잖아요. 아, 저는 차를 가지 않죠. 예. 근데 이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죠. KTX 타고 가시면 네. 렌트 하시는 게 제일 아, 편해요. 렌트. 렌트. 현장에서 네. 강릉역에서 바로 렌트해가지고 역사 주변으로 요즘에 뭐 다양한 공유 카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걸 빌려서 운전을 해서 가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진해변 사이드에서 거기서 안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옵니다. 네. 안쪽으로 이제 국도 타고 딱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오늘 우리 한참 갔어요. 지금 네, 너무 네, 네. 너무 쓸데없는 곳을 많이 네. 갔어요. 지금 힐링하러. 지금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 딱 가자마자 네. 내가 지금 산 산 종목이 어. 오른다 떨어진다 바로 그렇죠. 알려주는 곳. 종목도 그렇고 ETF 오를까 내릴까. 네. 다양하게. 신유 게임.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네. 있는데 사찰입니다. 사찰. 가다 보면 송라사란 사찰이 있어요. 송라사. 차례에서 알려줍니다. 사찰에서 알려줍니다. 네, 사찰에 네. 들어가시면 여기에 송라사에 극락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또 관세음보살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들이 있잖아요. 네. 대웅전 있고 네. 여기에 보면 극락전. 여기가 이제 본당인데 예. 요 뒤편으로 극락전을 받아보면서 왼쪽으로 보면 돌계단이 있어요. 예. 좀 가파릅니다. 예. 경사도 깨대죠. 한 40도 정도. 그거 밟고 올라가잖아요. 예. 바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소원 맷돌이 나옵니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화면을 네. 못 보실 텐데 유튜브 보시면 돼요. 저기 유튜브 화면을 딱 보면 저기에 보면 한 분이 엎드려 계시잖아요. 저 옆에 보면 저게 맷돌입니다. 맷돌이 있는 맷돌. 거예요. 예. 맷돌의 아래 단지 있죠. 네. 맷돌을 위에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가 밑에. 있잖아요. 네. 그 위에는 어이를 잡고 네. 어이를 잡고 어이가 있죠. 어이가 있죠. 네. 어이를 잡고 돌리는 거고요. 네. 고판이 없어요. 고판이 없고 밑에 아래판만 있고요. 그 어이가 있는 그 돌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반들반들한 자갈돌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 정철진 앵커 얼굴만한 자갈돌 네, 하나가 네.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잡고요. 네. 자꾸 돌립니다. 돌리면서 내가 산 종목이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종목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머릿속 생각하시고 돌려요? 돌립니다. 네, 맷돌을 네, 돌리면서 턱 하고 걸리잖아요. 딱 안 움직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종목이 오르는 거. 네. 턱 걸리면 올라요? 손이 들어지는 거예요. 턱 걸리는 순간. 그러니까 네. 종목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맷돌을 돌리잖아요. 네. 탁 걸립니다. 네. 그러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잘 돌아가잖아요. 네. 계속. 한 뱅글뱅글. 10분 이상 돌려요. 아니에요. 예, 짧게 10분 짧게 예. 바로 씁니다. 그래서 짧게 돌리는데 계속 돌아요. 네. 그럼 내립니다. 손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음, 계속 돌리다가 네. 언젠가는 걸릴 거니까 아니죠. 시간이 언젠가는 걸리지 않고요. 손을 빌었는데 그게 들어지는 순간에만 맷돌이 딱 걸립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면은 반반 정도 이상 되나 봐요. 그렇죠. 안 걸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송사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다녀온 방송팀에 의하면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한 것 같다. 그래서 네. 돌을 잘 조절해서 걸리다 보면 탁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요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소원 명동이나 이런 데들은 믿거나 말거나니까 네, 간절함을 담아서 네. 내 종목이 오른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네. 돌리다가 탁 멈추잖아요. 그러면 오른다 예. 이렇게 믿으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추매하고 근데 추매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돌렸는데도 돌면 끝없이 헛돈다. 바로 바로 오자마자 손절매. 때리시고 손절매하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한 아이디어입니다. 또 이거 그럼요. 그대로 또 따라하시면 안 되죠. 네, 그냥 네. 우리가 힐링을 하는 순간이다. 네. 주말은 이렇게 네. 보시고요. 제가 살짝 루트를 정리해 주면요. 이 속초 송라사 송라사, 네. 거기 중에서도 본당인 극락전 극락전 가면은 왼편으로 왼편 돌계단. 돌계단. 근데 네. 제 예상에 이미 많은 분들이 서 계시겠지요. 글로 네,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장 붐비는 때가 연말이에요. 왜냐하면 승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부장이 될까 말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러 가시니까 네. 네 이런 것들 재미삼아 한번 가서 좋습니다. 하고 근데 오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맨하튼 남부에 월스트리트에 그렇죠. 뭐야, 주린이들. 그거 없는데 주린이 주린이들은- 명소는 예. 송라사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속초 찍으면 항상 가는 먹방의 명소가 네. 속초 중앙시장 인근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닭강정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네. 근데 앞거리를 음. 칭하는 말이 있어요. 칭하는 말이 뭐냐면 네. 로데오 거리. 전국의 어느 도시를 가나 로데오 거리가 있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로데오 거리. 속초 중앙시장 로데오. 로데오. 네. 여기에 희한한 광장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황금 광장이에요. 네. 황금 광장. 그래서 거기에 황금이 무슨 황금이냐면 황금 소조형물입니다. 물. 불스. 불. 길이가 5m짜리 네. 청동 네. 그리고 높이가 2.5m짜리. 크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 월스트리트 그 그쵸, 이기는데요. 그만해요. 예, 그 그만해. 느낌을 그대로 예,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화면에 보면 아이가 저 옆에 서 있죠. 예. 아이 키만 합니다. 저 뒤지지 브루스가 않는데요? 예.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보통은 저 뿔이죠. 네. 뿔저기에 머리를 맞대고 인질사 많이 찍거든요. 많이 또 만지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게 기를 받으려면 양쪽 뿔을 쓰다듬어야 돼요. 그렇죠. 뿔을 쓰다듬어야 만지면서 됩니다. 기를 받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음. 여기 가신 김에 음. 저거까지 딱 만지고 네.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속초 중앙시장의 그 닭강정은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TV 여기는 굉장히 프로그램에서도? 네. 근데 왜 저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죠. 요즘 많이 소개가 되나? 제가 못 본 건가? 닭강정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네. 닭강정 말고요. 네. 중앙시장 가신 김에 드실 거. 일단 저 쓰다듬고. 쓰다듬고 네, 그다음에 쓰다듬고 기운을 받은 다음에 바로 길 건너편 쪽이 중앙시장이에요. 네. 들어가서 닭강정은 워낙 유명하니까 요거 말고요. 네, 말고. 네. 우리 또 목돈 연구소에서만 네. 우리끼리만 알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에 이름이 정확하게 음. 돌박이 붙은 문어가 있어요. 돌박 문어. 문어 돌박구이라고 네, 부르는데. 문어 돌박구이. 네, 그래서 여기에 요 문어 돌박구이랑 같이 해가지고 음. 드시는 게 뭐냐면 똥맥주라고 해서 똥맥주. 맥주의 거품을 약간 그 DDONG 모양으로 만든 이렇게. 그거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김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게 중앙시장에 있는 곳이에요. 중앙시장에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닭강정은 너무 유명한데 네. 말고 유명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 김밥은 뭐가 유명하냐면 부탄가스통 크기예요. 그래서 김밥이 부탄가스통만 해요. 그렇다고 부탄가스통 김밥.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 입에 못 넣잖아요. 아니 못 넣어도 네. 억지로 넣으셔야죠. 그걸 워낙 맛있거든요. 왜냐면 배워 모를 수는 없잖아요. 김밥인데. 네. 아,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부탄가스통.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우리 그 유명한 닭강정 있죠. 음. 백석도 아니고 천석도 아닌 그 닭강정을 드시고 먹어야 가시면 됩니다. 되죠. 요 그럼요. 천석 위에 그 닭강정은 먹어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음.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부잣길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 만개떡. 만개떡으로 끝났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로 네. 혹시 부탄가스 김밥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결국 또 먹방이니까 뭐 우리 먹거리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시죠. 속초 갔는데. 여기에 원래 유명한 게 네. 속초에 가면 아바이 순대하고요. 원래 아바이 마을이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아바이 순대 말고 보통은 대게를 드셔야 돼요. 대게를 지금 봄철에 울진의 대게 축제가 네. 원래라면 있었을 텐데 네. 고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속초 가셔서 음. 지금 대게를 드시면 되는데 네. 속초의 대게로 유명한 항이 동명항이라고 있어요. 동명항. 네, 거기 가셔서 음. 대게 동명항 가면 대게를 잡수시거든요. 대게.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잡수시니까 대게 드시고 오시면 되겠죠. 동명항만 가면은 대게를 먹는 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죠. 전혀 한국의 대부분이 그냥 대게집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아무 팔고 곳이나 있으니까 가면 돼. 아무 곳이나 찍고 가셔서 음. 맛있게 드시고 나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나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원래 왜냐면 여러 곳들이 요즘에 네. 이게 그 원산지에서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뭐 울진도 사실은 춥고 이러니까 음.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은 거기서 드셔주는 게 네. 공정 영향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돈들은 다 지방 사람들한테 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지방 사람들한테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대략 1인분에. 네, 1인분에 뭐 비쌉니다 일단. 네, 비싸요? 가격은 네. 또 알겠습니다. 키로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네. 여기도 이제 1박은 안 되겠네요. 1박이 아니. 1박이란다. 당일치기는 안 되겠네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KTX 때문에. 근데 당일치기로 가기 너무너무 아까운 곳이기 때문에 네. 주무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닭강정에 대게에다가 그럼요. 또 네. 불 만져야 되죠. 불 만지고 하다 보면 벌써 안 나죠. 올라갔다 와야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동남사. 주변으로 속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열차 기어이 타봐야 되는 열차도 있어요. 바다 열차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데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열차가 지금은 안 해요. 속초부터 삼척까지 네. 한 50여 킬로를 강릉권역으로 이렇게 7번 국도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은 속초 여행은 무조건 몇 박 며칠 좀 길게 푹 묵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또 장이 열립니다. 월요일 날. 네. 그래서 빨리 찍고 오셔서 네. 준비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속초였었고요. 네. 네. 속초. 네. 또 저희 몇몇 우리가 좀 매매 관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전했지만은 네. 또 이것은 또 그럼요. 네, 이건 그냥 본인들이 재미삼아. 재미삼아. 네. 네.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되는 여행 머니 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Get some.
이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수수료도 싸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이 워렌 버핏도 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하려면 ETF를 먼저 시작하라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에서도 마련했습니다. ETF 오지랖. 예, 우리나라에 ETF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김두남 상무님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ETF의 종류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수형 ETF도 있었고요. 업종별 ETF 또 테마형도 했었고 이제 파생형이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뭐 곧버스, 레버리지, 원자재까지도 다 다뤄봤는데 자, 상무님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증권사에서 내놓으면 바로바로 왕창왕창 팔려 나간다라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시작한 이제 뭐 아크 K, 뭐 아크 시리즈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액티브 ETF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 회사가 캐시 우드가 그냥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다 좋은 종목 다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액티브 ETF도 ETF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액티브 ETF는 일단 ETF가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황금성이 음, 좋아졌고요. 네. 왜냐하면 팔고 나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니까 음, 일반 펀드에 비해서 훨씬 빨리 돈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투명성 뭐 이런 부분들의 음. 장점인데 네. 이 액티브 ETF는 일반적인 패시브 ETF와는 다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성과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그게 이제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음. 액티브 주식 ETF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용이 된 거죠. 상품을 네. 만들어도 된다. 예. 액티브 ETF.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액티브 ETF는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 제도적으로 예. 그 액티브 ETF가 기초 지수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추정 지수라는 추정 게. 지수. 예. 그다음에 추정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0.7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예. 뭐 요런 아직까지는 미국과 같은 그런 화끈한 예. 액티브 ETF는 아직은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곧 뭐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 액티브 ETF라는 것을 이제 캐시 우드 나오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나오면서 이걸 과연 ETF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의문은 들었거든요. 우리가 네. 그동안에 ETF 공부하면서 ETF의 장점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이제 그런 액티브 ETF는 쉽게 말해서 우리 펀드 매니저가 있듯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쭉 띡띡띡띡 넣고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ETF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도 없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냥 그 황금성과 편의성이 이제 네. 제고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크 ETF의 특징을 좀 이렇게 그 ETF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네. 좀 하나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예. 있는데요. 이거는 뭐 좀 뭐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ETF는 가지고 있는 보유 내역을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근데 액티브 ETF가 사실 미국에 뭐 애초부터 뭐 이렇게 그 히트를 친 건 아니었어요. 아크 ETF도 2014년에 상장이 됐고요. 이게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최근 1년 반, 2년?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아크 ETF도 보유 자산 내역을 공개를 합니다. 네. 공개하는 ETF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액티브 ETF가 미국에서도 인기를 못 끌었을 때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액티브 ETF는 매니저 판단 하에서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 이제 매력인데, 네. 근데 이 보유 종목을 다 공개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의 어떤 그런 뭐 패가. 스킬, 예. 패가 예.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니까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액티브 ETF가 인기가 없다. 그러니 보유 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형인 액티브 ETF가 도입이 돼야 된다. 아. 라는 게 이제 마치 막 정설처럼 이제 예, 돼 예. 있었어요. 네.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래서 미국도 작년부터 이제 비공개형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완비가 됐죠. 그런데 네. 비공개냐 공개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왜?
아크 ETF는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기와 어마어마한 수익률과 이런 1년 것들, 수익률 160%. 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액티브 ETF가 뭐 보유 자산을 공개를 했든 비밀로 붙였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게 됐고요. 네.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많이 화끈하게 들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수익률에 이제 큰 요점이 됐는데 네. 아크 ETF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 기업 네. 뭐 제가 여기서 이런 네. 했죠. 네. 테슬라를 네. 이제 네.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아주 화끈하게 네. 이제 났던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 덕분이다라고 또 이렇게 혹평하는 이제 또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액티브 ETF가 그렇게 좀 한번 뜨고 나니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는 상품도 허용됐다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장점들 가령 뭐 2차 전지다라고 하면 A도 사고 B도 사고 뭐 가령 LG 화학도 사고요. SK 이노베이션 사고 삼성 SDI 이런 그걸 바스킷에서 예, 그렇죠. 소액으로 다 살 수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이건 마치 헤지 펀드처럼 또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또 이렇게 하나의 ETF가 이제 뭐 진화됐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모든 종류를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한번 ETF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고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용어 설명입니다. 이 괴리율이 도대체 뭐냐? LP가 잘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LP가 누구길래 맨날 LP 탓을 하느냐? 뭐 추적 오차 이런 좀 다양한 용어들을 좀 궁금해합니다.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 일단은 괴리율이라고 하면요. 네. 이 괴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네. ETF는 상장돼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딪혀서 네. 가격을 형성을 하죠. 예. 근데 이 가격과 또 독립적으로 음. 이 ETF의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어요. 네. 펀드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에서 사고 파실 때 적용되는 그 기준 가격이 똑같이 ETF에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의 본질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본질 가치와 실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네. 이 가격은 ETF의 가격은 ETF의 본질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본질 가치라는 것을 추정 지수라고 생각을 좀 해도 될까요? 여기서 또 이제 추적 오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네. 이 본질 가치가 예. 자기가 추적하려고 하는 추적 지수와 네. 또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다 보니까 네. 이게 딱 붙어서 내가 가지고 추적하려고 하는 지수랑 그냥 그 0.01%까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다 하면 그거를 막 시시각각 다 맞추고 뭐 국제 유가다 하면은 WTI를 그렇죠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대로 다 추적을 하는 것이 목표긴 한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치하게 그거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제 추적 오차입니다. 네. 그래서 추적 지수와 예. 순자산 가치와의 차이는 추적 오차고 네. 이 순자산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는 괴리율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에 써먹냐? 네. 결국 좋은 ETF를 판정을 할 때 네. 지수를 잘 따라가는 것은 좋은 ETF고요. 네. 그다음에 그 ETF와 가격이 또 잘 일치하는 거는 그것도 괜찮은 ETF예요. 네.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면 살 때 비싸게 사는 거고 네. 너무 싸게 거래가 형성이 되면 팔 때 또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추적오차와 계리율을 같이 동시에 보면서 네. 내가 살고 팔려고 하는 ETF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추적 지수와 얼만큼 잘 연동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HTS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예, 확인할 수 열어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HTS에서 나오는 그 실시간 가격 안에 네. 그 안에 표기되는 그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자산 가치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라고 해서 또 추정을 하는군요. 네, 그거는 추적이 아니라 추정. 네. 원래 순자산 가치는 하루에 한 번 펀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뭐 9시 반, 뭐 10시 이 시간에도 이 ETF의 지금 현재 시점의 가격들을 다 반영했을 때는 얼마일까라고 해서
추정한 네. 그런 가격을 이제 실시간 추정 순 자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뭐 표기는 뭐 INAV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자, 그럼 결론 내리면 일단 괴리율이라는 게 이제 딱 HTS ETF를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적을수록 좋은 ETF다. 네네. 맞습니까? 네네. 우리가 혹자는 생각하기에 더 싸게 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팔 때는 또 싸게 팔 때 팔아죠.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은 게 좋다. 네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추적 오차도 적은 게 정교하게 적은 게 좋다. 그것이 이제 우량한 ETF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은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LP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고 LP 때문에 안 된다. 뭐가 많습니다. 그 카페나 이런 데 네. 보면. 자, LP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추적 오차는 음. 즉 지수와 NAV의 차이는 네. 펀드를 운영하는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에요. 네. ETF 매니저의 능력이고 네. 그다음에 괴리율은 음. 즉 순자산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는 네. LP의 능력입니다. 네. 운용사와의 능력과는 사실은 큰 관련이 없어요. 네. LP들이 얼마만큼 NAV에 맞춰서 네. 또는 INAV에 맞춰서 즉 음. 추정 순자산 가치에 맞춰서 유동성 공급을 잘 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LP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그 LP가 누구냐? 삼성자산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권사입니다. 누굽니까? 증권회사. 네. 삼성증권, NH증권, 뭐 KB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이런 증권사들이 네. LP 역할을 합니다. 네. 호가를 공급을 하죠.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공급을 하고요. 네. 그 매수호가, 매도호가도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요. 네. 또 순자산가치와도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호가를 공급을 하는 것이 LP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적 오차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수와 실제적으로 ETF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운용사 코덱스 같은 경우에 삼성 자산운용의 능력이기는 한데 내 ETF와 지금 앞서 말한 우리 괴리율 실제 가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LP가 그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촘촘히 안 대줬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왜 안 대줍니까? 촘촘히. 네.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LP들도 이제 해지라는 걸 해야 돼요. 네. 매수호가를 대서 예. 내 매수호가에 ETF가 막 들어오게 되면 저쪽 가서 다른 데에서 이제 해지를 해야 돼요. 네.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는 이제 비용이 듭니다. 예. 이 비용을 호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돼요. LP들이 뭐 이렇게 땅 그냥 파서 장사하는 그렇죠. 거 아니다? 소위 말하는 네. 땅 봐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비용을 호가에다 녹이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면 호가를 벌릴 수밖에 없고 네. 비용이 적게 들면 호가를 촘촘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그래서- 피해 아닙니까 투자자들한테는 많이 어, 벌어져 있으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이 네. 이제 ETF의 LP를 여러 명을 고용합니다. 여러 명을 복수의 LP를 해서 그 LP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내가 저 밑에다가 매수호가를 대면 저한테 안 들어올 거고 저 위에다가 매도호가를 대면 제 거는 안 팔릴 텐데 네. 그게 경쟁 체제로 되면 어느 LP는 나는 더 낮은 가격에 팔래 라고 하면서 LP 호가가 조금 더 내려갈 거고요. 네. 또 어떤 LP는 난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돼 음. 라고 하면서 매수 호가는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그 LP는 시장을 더 밝게 봤으니까 거기도 받아준다. 뭐 이렇게 뭐 봐도 그렇게 그래. 봐도 네, 되고 네, 네. 또 해칭하는 구조의 잘했다. 코스트가 네. 더 적게 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LP들은 뭐 시장에서 또 위너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F 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 LP들끼리도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P 탓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은 있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벌어진 거. 그 상품에 따라서. 네네네. 그러나 어쨌든 거래량이 많고 인기가 있는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 입김이 세니까 LP들한테 합니까?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그 ETF들은 네. LP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끼리 붙으니까. 개인끼리 네. 사고 팔이기 네. 때문에 LP가 거기서 뭐 호가를 저 밑에다 대면 뭐 아예 그건 거래조차도 안 되죠. 네. 그럼 오히려 ETF 좋은 뭐 ETF 고르는 법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많은 그렇죠. ETF가 오히려 더 적합하겠네요. 그렇죠. 예. 거래량이 많다라는 괴리율이 의미가 적으니까. 매수 매도 호가가 촘촘하다는 거고 매수 매도 호가 촘촘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NAV와의 괴리율이 적다라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값에 사고 제값에 판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LP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TF 오지랖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대중가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건드려보는 시간 이곡 머니 함께합니다. 이곡 머니 노래 읽어주는 남자죠. 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생입니다. 쌩. 아니 근데 이곡머니 코너에 대해서 네. 제 몇몇 지인들이 상당히 좀 저한테 불쾌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쾌하다. 뭐 노래까지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해야겠냐. 네. 뭐 제가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와서 그 시대와 노래가 어떻게 궤를 이제 맞춰 왔는지 찾아보니까 아 그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사실은. 그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네. 뭐 그런 거지. 제가 무슨 저 가난해요. 돈도 그렇죠. 없고. 하고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의 당초의 취지는 진짜 네. 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쌩님과 함께했던 좀 몇 가지 네. 코너 우리가 봤더니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네. 돈을 따지기 좀 힘들어서 그때 뭐 그- 당시 예. 경제 흐름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근데 또 경제 흐름이 돈의 흐름이잖아요. 돈의 흐름이죠. 예. 예, 예.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아유,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이렇게 소장님이 네.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좀 힘을 네. 내서 아니 훨씬 좋더라고요. 돈의 네네. 흐름보다는 경제 흐름. 다 그게 돈의 흐름이니까. 그거죠. 예, 네. 예. 0341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쌩님도 재테크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목돈을 만드십니까? 내지는 쉬었나요? 저는 뭐 주식을 좀 했는데 아. 다 망하고 네. 그 부동산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것도 망하고 부동산으로 망하기가 그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예. 제가 투자하자마자 예. 그 상가의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 분양을 받았다가 예. 여전히 지금도 뭐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네, 공실이 이어지면서. 근데 이제 맞아 버블 시기에 예. 애당초 분양 자체도 고분양가. 좋지 않은 물건을 예. 고분양가에 받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재테크에 실패한 인물, 네 그렇게 좀 주식도 이제 끈기 있게 가야 되는데 네. 이거 홀랑 근데 또 무슨 단타도 아니에요. 네. 몇 년 있다가 팔아. 제일 안 좋을 때. 혹시 사기는 어떠세요? 사기는 사기도 한번 당해봤고. 사기 한 번, 네. 사기 1회. 네. 사기 1회. 사기는 근데 이제 승소했는데 네. 돈이 없대. 민사에서 승소했는데. 아, 그래서 뭐 그냥 그걸로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이. 네. 영광.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경제 흐름만큼은 네. 뭐 자신 있다. 음악이라고 그래도 봐야 이제 우리 가요로서 우리 가요 속에 어떻게 돈이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지를 경제 흐름이 있었는지를 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노래 아십니까? 그럼요. 뭐 너무 많이 잘 거의 알죠. 저와 동시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시대의 네. 스펙트럼은 비슷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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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가. 이 노래인데 네, 정수라 씨. 이 가사가 네. 저는 사실 지금도 거슬려요. 그래요? 지금도 거슬려 그때도 거슬렸는데 네. 이게 83년도에 처음 이제 레코딩이 돼가지고 예. 84년도에 아주 빅히트를 한 노래인데 그렇죠. 이런 노래가 원래 히트를 안 합니다. 이런 이른바 국뽕송이라고 그러죠. 국뽕 건전가요. 건전가요. 맞아요. 이 당시 건전가요였어요. 근데 가사를 보면 네.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음.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네. 아니 무슨 유람선 떠 있다고 행복이 자유롭습니까? 유람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네.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구름은 좀 구름까지 소환한 거는 좀 지나쳤다. 구름은 자연현상이고 어디 뭐 아이슬란드 그런 데 가도 구름이 더 멋있는데. 조각구름은 떠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사 하나를 이제 보면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뭐 이건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네. 사람에 따라서 네. 나 사계절이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좋아. 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네. 아니 이렇다고 해서 굳이 행복한지 네. 겨울에는 또 월동 준비해야 되고 예. 참 힘든데 네. 아무튼 그 뒤에는 도시에 우뚝 솟는 빌딩들, 네. 농촌엔 기름진 농가밭,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후렴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행복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빌딩 숲과 음. 밭이 기름졌다 그래서. 그럼 이 대목은 어때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바로 요 부분을 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풍요를 이룬 지금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네. 뜻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뭐 못하는 거죠. 근데 혹시요, 지금 우리 네. 이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20대들이 이제 듣기에는 혹시 이 당시가 훨씬 더 자신들보다는 계층 역전하기에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측면은 좀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령 뭐 흑수저에서 이렇게 계급 계층 역전이라고 하죠. 그런 아. 부분들이 그나마 80년대엔 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때 무슨 드라마에서 네. 기룡우 씨가 네.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내가 둔보따리를 벌어올 거야. 둔보따리를 네. 기억나십니까? 나죠. 기룡우 씨가 네. 둔보따리를 그때 광고 많이 찍었어요. 네. 네. 돈을 벌어 오잖아요. 뭐 글쎄 그 드라마 결말 어떻게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좀 허황된 얘기들도 많았고 그런 성공한 사람은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8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투기가 아. 워낙 또 심했던 해이기도 한데 이 노래를 이제 이 건전가요라서 이게 히트하기 힘든데 40만 장 팔렸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 이 노래를 부른 신인 가수 정수라 씨가 네. 10대 가수상에 들고 뭐 굉장히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이 노래를 정수라 씨가 불렀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았나. 왜냐하면 왜죠? 정수라 그때 앳되고 네. 별명이 뭐 코알라였는데 굉장히 사실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호감이 있었어요. 네. 정수라 씨한테. 네. 앳되고 좀 귀엽고 네. 노래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고와 음색이 네. 맑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뭐 지금도 혜은이나 뭐 이선희가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는 아닌 아니, 것이 그- 그땐 TV만 틀면은 정수라 씨 이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라 하면 이제 이게 언제 많이 나왔냐면 네. 좀 된 세대인 거지. 그래서 네. 저 86년도 아시안 게임까지 이 노래를 주구장창 틀었어요. 그렇죠. 그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음. 또 정수라 씨 음색도 좋았고 이게 네. 어떤 그런 조건이 맞지 않나. 저는 중학교 3학년 예. 1986년 예. 아시안 게임 때 그 정말 많이 봤죠. 근데 TV에서. 아시안 게임 때 너무 질리게 들어가지고 네. 그때 막 원성이 자자한 거 이제 그만하자 이거 예. 지겹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올림픽 노래를 공모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손에 손 잡고. 처음에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가 1등으로 뽑혔는데 아.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하죠. 아, 그렇죠. 그것도 좀 약간 야로 비슷한 게 있나? 야로로 봐. 죄송합니다. 예. 그 손에 손 잡고의 숨은 이면. 예, 숨은 이면이 이면. 있다. 네.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 하고 네. 하여간 이렇게 뭐 노래했는데 정순아 씨도 노래를 가사를 지은 박건호 씨를 야 이렇게 호황된 정부 빨아주는 국뽕송을 가사를 썼냐 그랬더니 박건호 씨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그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뜻하는 것은 이룰 수 있다. 네. 그 정순아 씨는 기가 막힌 거야. 유람선 뭐 그 뭐냐 제가 한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원하는 정수라 씨가? 네. 네. 난 정말 와닿지 않더라 그때 어린 나이에. 예. 그러나 어쨌든 노래 맛있게 불렀고 예. 이 노래는 떴다. 예. 그 정순아 씨가 잘 나갔어요. 80년대 한 뭐 중반까지. 네. 그러다가 그 충격의 화만나 사건으로 잠시 좀 정체기를 걷다가 나중에 또 스캔들 루머, 악성 루머. 네. 그 왕 회장님하고 엮어가지고 또 악성 루머가 있었고 그 악성 루머가 참 길었었고. 길었었죠. 예. 뭐 그랬었습니다. 구체적이었고 좀. 네. 근데 이제 화만나 사건은 그거였죠. 이택님 씨가 몸무게를 잰 거야 생방송에서. 네. 정수라 씨. 근데 그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울고 막 그랬어. 생방에서 좀 잔인하게 잔인한 게임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그 후로 한동안 이제 살 뺀다고 예. 이제 안 나오. 아, 그런 일이 그 있었습니까? 화만나 사건이 화요일에 만나요라고 예. 생방송 쇼를 했어요. 예. 이택님하고 허수경 씨가 예. M본부에서. 예. 근데 거기서 있었던 일, 저는 뭐 기억을 많이 하죠. 아니, 네,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경제 네. 흐름도 네. 가봐야 될 텐데, 네네. 아 대한민국과 우리 네. 당시에 또 뭐 경제 흐름과 시대상, 돈의 흐름도 네. 한번 읽어주셔야죠. 제가 이제 그때 흐름을 약간 짚어주면 네. 1981년도에 바덴바덴에서 뭔가 결정돼요. 네. 뭐가 결정돼요? 88 서울 올림픽 그렇죠. 결정되죠. 네. 서울, 네. 코리아. 그래서 뭐 사마란치. 네. 그게 81년도죠. 네. 요때부터 사실상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이겼습니다. 승리한 건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격차가 너무 네. 벌어졌죠. 이제 그리고 82년도에 이제 네. 프로야구, 83년도에 프로축구 뭐 이런 거 네. 도입되고 국민들이 막 신이 났어 왠지. 프로스포츠. 왠지 바빠졌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983년도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지죠. 네. 그 아마 정 소장님은 중학교 한 뭐 83년도면 중학교 때인가요? 뭐 바로 교복 자율화를 받았죠. 아 그러면 교복 안 샀네. 그렇죠. 아예. 예. 안 샀고 네. 형들이 제가 입학했을 때 중3 형들이 교복에 있는 네. 그런 좀 교차되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노래가 나온 1983년을 보면 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3.2%. 음. 이거는 그 전에도 없고요. 네. 그 후에도 없더라고요. 예. 중국이죠. 그 예, 중국 한참- 중국의 한 2000년대 중국. 2000년 예. 초반에 중국, 예, 중국, 예, 예. 중국도 뭐 글쎄 이 정도 올랐나 아무튼 그때 14% 있습니다. 미친 중국도. 예. 경제 예. 성장률이었던 거 13.2%는 그 후로도 10% 넘는 게 몇 번 없고 음. 그런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푹 꺾였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예. 근데 하여간 1983년 경제 성장률 13.2%. 그다음에 예. 그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 경제를 만든 이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저자들은 여러 명이 쓴 책인데 여기에 한국 경제를 만든 이 순간 100가지 순간이 나와요. 아, 예. 100가지 보시죠. 그래서 아니, 예, 책은 못 봤지만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예. 100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사건 좀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뭐죠? 뭐 IMF라든가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게 뭐 예, 약간 예. 좋은 것만 한 거. 좋은 것만 한 예. 거. 예. 이게 이제 뭐 28선언 선언이라고 예. 1983년도 2월 8일 날 음. 이병철 삼성 회장이 도쿄에서 선언을 해요. 네. 삼성이 반도체에 진출하겠습니다. 이 선언을 해. 네. 그게 바로 1983년 28 선언. 그게 100가지 100가지 장면 사건 중에 중에 제일 사건으로 꼽았어요. 그 저자분께서는 예, 그들이 편집부에서. 예. 그 저는 그 전에 삼성이 반도체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원시적인 형태를 하다가 음. 약간 눈을 뜬 거야. 이거다. 네. 이로 가기 시작한 사건이 1983년이에요. 음. 이때 나온 노래가 이제 바로 이 노래인 거죠. 네. 대한민국. 근데 이제 네. 사실은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시작한 거는 숫자적으로 보면 70년대 중반이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GDP라든지 조금씩 더 올라왔는데 수출이라든가. 예.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좀 승리를 거두게 된 계기는 이때쯤이다. 네. 이 노래는 사실 불필요한 노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차라리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참가를 불렀으면 되는데 네. 무슨 빌딩 숲이 있고 뭐 조각구로 뭐 유람선 가지고 좋다 그러고 이건 좀 너무 과했다. 그 재밌는 거는 이때가 좀 그리웠나 봐. 그저 태극기나 어버이 연합 집회에서 네. 이 노래 좋은데 우리 로고송으로 하자. 네. 그 노래 부른 거야. 심지어 그 조국 반대 시위에서까지. 약간 우리 쌤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그게 저는 있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국 반대 시위까지 간 거야 이분들이. 네. 근데 이 가사 중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이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상한 거야. 조국 반대로 왔는데 우리 조국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이거 아니겠다 그래서 거기서 조국을 빼고 대한민국을 불렀다는 그런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예.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있다,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우리 쌩님이 지금 이 노래를 오는 거 왜 불필요했냐라고 하면 네. 모든 것들이 북한의 경제 체제에 또 압도했고 앞도 있지. 경제 성장률도 네. 눈부셨고 하고 누구셨죠? 우리가 그 동안에 어쨌든 뭐 저 부가가치 가격 경쟁을 했다면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반도체라는 네, 질적 새롭게 성장. 질적 성장으로 가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었는데 타이밍이었다. 네. 굳이 건전가요가 필요했겠느냐? 그리고 게다가 또 이런 노래가 굳이 음. 이렇게 이런 국뽕송이 네. 필요하지 않아요. 시대를 저는 노래가 시대를 선도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좀 약간 좀 뒤따르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도 예. 히트했어. 왜? 정수라가 노래를 워낙 잘해서 음. 정수라 씨가 네. 뭐 그게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 사실은 뭐 최초의 국뽕송은 네. 저거예요. 새마을 운동가. 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사를 썼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우리 쌩님의 예측하기에 추가적으로 네. 어떤 이런 노래들이 다시 한번 건전가요? 건전가요라기보다 약간 이런 어떤 컨셉트의 노래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이렇게 인위적인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시면 이제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젊은 그대도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약간 좀 그 보수 아니 제 말씀 이제 신곡으로. 신곡으로 네. 신곡으로는 이제 좀 이제 달라졌다 시대가. 그래서 신문희 씨가 부른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거랑 이제 그 소양 씨가 이제 서유석 씨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예. 그 홀로 아리랑 이런 노래가 이제 한국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노래가 됐지 더 이상 이렇게 뭐 영원토록 조국을 사랑하리라 이런 건 잘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의 조국이란 노래가 있어요. 나의 조국이라고 네.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도 가사가 좀 2절 3절로 갈수록 좀 세지니까 좀 계속 불려지지 못하는 노래는 참 좋은데. 네. 쌩님은 좀 조국 씨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좀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뭐 정치적 센스는 아니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저는 저 그냥 그 아저씨 몰라요. 객관적으로, 네. 모른다. 저 그 아저씨 모르고 음. 그냥 뭐 이제는 아니잖아요. 자연인이시니까 음. 뭐 잘 모르겠고 네. 하여간 저는 있는 현상을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좀 별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정리를 좀 다시 이게 안 되는데 네, 아 네. 대한민국이 나왔을 때가 네. 최전성기였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노래는 필요가 없었다. 정점을 찍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즐겁게 축제를 벌이고 나서 음. 아니 근데 우리는 뭐야? 분위기는 좋은데 호주만 들어오는 거 없어. 그 정말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진 건 87년도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때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네. 올림픽 때쯤이 아니었나. 그 직전과 그때쯤. 예, 올림픽 때가 88 서울 올림픽 보면서 돈도 좀 쓰면서 네.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나. 폰이 차 나오면 살까 막 그러고. 네. 또 많이 있었고 자가용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저희 집은 없었지만 그 시대에 아니, 이제 근데 많이 그때도 이제 폰이가 나왔었죠. 단독주택 한 대 값이었어요. 하나. 단독주택 한 채 값이었어요. 그거 되게 비쌌죠.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다음번에는 88 올림픽으로도 한번 더 가볼까요? 아, 언젠가 가요. 한번? 아니 뭐 아, 어디든지 아니, 이제.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딴 데로 가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곡 머니 코너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곡이죠. 아, 대한민국 들으면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